자, 사회문화 11강 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현대대의 민주주의에서 정당 정치는 대의제의 본질을 구성하는데 필수 불가결하다. 자, 정당 정치. 자, 이게 대의제의 본질을 구성하는 거래요. 따라서 우리 헌법 제8조에서는 정당 설립의 자유와 정당 운영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고 형성한 여론을 정치권에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 설립의 자유와 정당 운영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대요. 그 이유는 뭐냐?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기여하기 때문에. 자, 이유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는 게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뽑는 건데, 이게 이제 국민을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국회의원을 뽑는다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국회의원, 대표자를 뽑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우리의 의사를 표출하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정당은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정당은 정부의 조직을 구성하는 공직자를 충원해 정치 체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기능도 하며 한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공공의 문제를 공공정책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에 대한 거냐면은 기능, 중간에 나왔지만 역할. 그러니까 정당의 기능, 정당의 역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다음에 공직자를 충원해서 정치체계를 유지 발전시키기도 하고 공공의 문제를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이런 역할들도 한다. 그러니까 사회에 이제 큰 이바지를 하는 거죠. 이는 정당이 사회 문제의 중요도에 따라 문제를 제기해 사회 내 일정 집단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유권자들이 의미 있는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쭉 정당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네요. 자, 이런 정당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할 때 선거는 정당의 존속을 결정짓는 핵심적 의미를 지닌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선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 선거가 정당의 존속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보면은 정당과 뭐과 관련된 얘기? 선거와 관련된 얘기. 자, 요게 이제 이 지문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두 번째 문단으로 갈게요. 자, 정당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뭐가 필요하냐? 자금이 필요한데, 이 자금을 뭐라고 부른다? 정치자금이라고 한다. 정치자금은 정치활동, 특히 정당의 기본적 활동과 기능인 정치적 이익의 취합, 그 다음에 여론의 조직과 표출, 국민에 대한 정치사회와 정부의 조직과 지도자의 선택 등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이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정당이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 자, 우리 법에서는 정치자금을 정당의 유지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선거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구분한다. 자, 정치자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분류죠. 정당의 유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다음에 선거에 필요한 자금,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정치자금을. 정당의 유지와 일상적인 운영에 관련된 비용은 정치자금법. 자, 요거는 정치자금법. 자, 선거 과정에서 쓰이는 선거비용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규제되는 이원적 구조인 것이다. 얘는 공직선거법. 그러니까 정당도 거기 직원들도 있을 거고 밥도 먹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는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규율되고, 그다음에 선거라고 하는 건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 선거에 필요한 자금은 공직선거법 요거에 의해서 이제 규제되고, 이렇게 이원적으로 돼 있다. 자, 정치자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정당은 정치자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 경제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이익 집단이 아니니까. 이는 돈에 의해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는 경제활동 외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내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 방법을 마련하는데, 우리나라는 당원이 내는 당비. 자, 방법. 정치자금이 필요하니까 당비. 자, 그 다음에 국회의원 등의 후원의 후원금, 개인이나 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기탁금,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
다음에 정당의 소식 등을 발행해서 얻는 부대 수입을 통해 정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자, 지금 정치 자금이라고 하는 게 윗문단에서 어떤 건지 설명을 해줬고 두 가지 부분에서 크게 사용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이 정치 자금을 모집하는 거예요. 후원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당비, 그 다음에 기타금, 또 국가가 또 돈을 줘야 되겠죠? 또 여러 가지 부대 수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조달할 수 있다. 일종의 이제 정치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이중 개인이 자발적으로 내는 당비, 후원비, 기타금 등과 달리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제도는 사적 기부금 제도가 건전하게 발전하지 못한 나라의 경우 정당의 재정난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로 국고보조금, 국가가 돈을 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후원금이나 기타금이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에 집중되어 집권당이 되지 못한 정당은 심각한 재정난을 겪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고보조금 제도는 정치자금의 불법 수수에 따른 정치부패를 방지하고, 자, 국고보조금이 이 제도의 어떤 역할, 기능, 장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치부패를 방지하고 정당 간의 재정 능력 격차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고 재정 압박으로 인한 공적 활동의 저하를 막아서 정당을 보호 육성하려는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제도의 역할. 자, 지금 이 부분은 정치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집중하고 있는 건 뭡니까? 국가에서 주는 국고보조금 제도죠. 그래서 그 국고보조금 제도라는 거는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지문이 막 되게 복잡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자, 국고보조금은 정당의 일반적인 운영과 관련할 수 있는 경상보조금과 경상보조금, 운영과 관련한 거야. 선거활동에 쓰이는 선거보조금으로 구분되는데 경상보조금은 정당이 존속하는 한 매년 지급되는 반면 선거보조금은 전국 단위의 선거가 있는 해마다 지급된다. 그러니까 선거를 할 때 보조해 줘야 되니까 당연히 이거는 선거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죠. 선거 시기가 되면 정당은 후보자 공천심사, 정당 정책 홍보 등의 비용이 필요하므로 이를 보조하기 위한 선거보조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2021년에는 유권자 1인당 1,052원을 기준으로 하여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이 각각 462억 원씩 책정되었다. 그럼 이거를 이제 한 정당이 갖는 게 아니라 나눠 갖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국고보조금이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경상보조금하고 선거보조금, 이렇게 두 가지.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지금 선거와 관련된 또 정치자금과 관련된 이 내용들을 계속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면서 필요하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에서는 국고보조금을 기본적으로 각 정당의 교섭단체 구성 여부 및 원내 의석수 보죠. 에 따라 배분하고 부수적으로 각 정당의 득표율을 고려하여 배분하고 있다. 자, 지금 462억 원씩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배분하는 어떤 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섭단체 1, 교섭단체 구성. 자,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이게 뭔지, 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못 했는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내 의석수, 299석 중에서 몇 석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것만 보면 안 되겠죠. 득표율.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통해서 국고보조금을 이제 배분한다는 거예요. 이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배분 기준. 자, 이런 배분 방식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국고보조금은 국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그들의 정치적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므로 선거에 나타난 유권자들의 정치적 지지 의사를 고려하여 각 정당의 원내 의석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유권자의 주권을 존중하고 유권자의 선호를 만족시키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원내 의석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유권자의 주권을 존중하고 선호를 만족시키는 거. 그러니까 많이 뽑힌 당에 많이 주는 거죠. 그게 유권자들이 좋아하는 거라고, 선호를 만족시키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원내 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정당이다라고 하더라도 일정 정도 이상의 득표율로 정치적 지지가 확인된다면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유권자들의 주권을 존중하고 군소정당을 보호 육성하려는 취지. 자, 그러니까 지금 2번의 목적은 이거예요. 유권자들이 선호. 그러니까 뭐 299석 중에서 200석을 이제 차지했다. 그럼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감안한 거고, 그 다음에 득표율을 보자라고 하는 거는 소수의 이제 어떤 정당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정당들도 이제 뭐 해야 된다? 보호해야죠. 다수 정당만 있으면 너무 독재가 되니까. 자, 그래서 그런 취지라고 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배분 기준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원내 의석수만을 기준으로 삼아 국고 보조금을 배분하는 것은 전체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가령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중 253명인 지역구 의원은 단순 다수 대표제에 의해 선출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단순 다수 대표제라고 하는 것은, 자, 지역구 의원들이 단순 다수 대표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득표율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1등 뽑는 거야, 1등. 몇 표가 됐든지 간에. 이와 같은 경우 선출한 의원을 지지한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자,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A 지역이 있다고 합시다. A 지역. 그래서 가가 있고 나가 있고 다가 있어요. 라까지 있다고 하자. 자, 그러면 얘가 30%를 득표해서 당선. 자, 그러면 얘는 뭐 20%, 얘는 20%. 안 되겠다. 25%. 자, 그 다음에 얘가 20%. 그래도 얘가 되는 거예요. 맞죠? 얘가 1등 했으니까. 자, 그러면 유권자들의 선호는 어때? 30대 사실은 70이에요. 이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7명이 더 있는 거야. 7명인 거야. 좋아하는 사람은 3명인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선출된 의원을 지지한 사람보다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원내 의석수로만 한다는 게 무조건 만족도를 높이는 거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더욱이 지역 선거구 간의 유권자 편차 등으로 인해 득표율과 의석 비율 간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내 의석수가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선거구 간의 유권자 편차로 인해서 득표율과 의석 비율 간의 편차가 발생한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의 어떤 하나의 구라고 합시다. 자, 얘가 50만이에요. 근데 지방의 어떤 중소도시 A하고 B, 여기는 10만 밖에 안 돼. 그럼 지금 여기에서 당선이 됐다라고 해서 뭐 득표율이 지지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당선된 사람하고 같은 건 아니죠. 그렇잖아. 쉽게 얘기해서 과거 1등하고 저기 실업계 고등학교 1등하고 같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원내 의석수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을 고려하여 국고 보조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지금 이거는 득표율만을 고려하지 않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와 달리 소수정당과 신생정당에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최소수혜자 원칙에 따른 배분 방식이 있을 수도 있다. 이는 새로운 이념이나 환경 문제 등 새로운 정치 사회적 쟁점을 내걸고 유권자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신생정당이나 군소정당에 일정 액수의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좀 득표율을 고려하자 이런 주장도 있고, 그 다음에 소수정당을 또 지원해주자 이런 주장도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문 자체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습니다. 자, 이제 그 선거에서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측면, 이 부분에다가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계속 나눠지죠. 나눠지니까 정보들을 좀 분류하면서 보는 것, 이게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봅시다.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무슨 얘기죠? 지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 자, 그거를 찾아라. 자, 1번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의 역할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문장,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당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정당이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자, 세 번째 문단이 여러 가지 나왔었죠. 당비, 후원금, 국고보조금 되게 많았습니다. 자, 3번 헌법에서 정당의 설립과 운영을 보장하는 이유, 대의민주주의를 위해서죠. 그 다음에 4번 국고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런 얘기가 있었나요?
이제 국고보조금을 어떻게 나눠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 투명성을 높이자 뭐 비리를 저지르나요? 그런 건 아니지. 정답 4번 쉽게 확인됩니다. 자, 5번 정당이 경제활동을 통해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그거는 세 번째 문단에서 이유가 나와요. 대의민주주의를 뭐하기 때문에 훼손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갈게요. 자, 보기에 가말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보시죠.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중 20석 이상의 의석수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자, 배분 기준이 아까 나왔었죠?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였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5석 미만, 20석 미만의 의석 정당에는 5%씩을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정당인 경우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2%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총액의 2%를 배분하고, 그러니까 득표율을 보자는 거죠. 득표율. 여기서는 최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고 의석을 가진 광역의회 의원이나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한 정당에도 2%를 배분한다. 이건 이제 소수를 좀 존중해 주는 거네. 그리고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이더라도 광역의회 의원이나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2%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도 총액의 2%를 배분한다. 그리고 남은 금액 중 50%는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나머지 잔여분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서 배분한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가 아까 나왔었던 얘기들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배분 기준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죠? 의석수. 첫 번째가 원내교섭단체. 이게 이제 원내교섭단체라는 게 뭐냐면 20명 이상이 당선이 돼야 돼요. 국회의원이. 이제 그런 당도 있고 아닌 당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당에다가 조금 더 돈을 더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의석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득표율. 그리고 이제 뭐 또 있었느냐? 소수에 대한 어떤 존중. 신생정당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도 있었죠. 자, 그럼 하나씩 봅시다. 자, 가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지지에 따라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것을 고려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군. 뭐 내용 그대로죠. 자, 2번 나는 의석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정당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취지에서. 그러니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작은 정당에도 배분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 다는 의석이 없거나 적은 정당에 의해 형성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존중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다. 그렇죠.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경우. 이런 경우도 정치적 의사를 존중해줘야 되죠. 자, 라는 일정 정도 이상의 정치적 지지를 확인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거. 그러니까 득표율을 보자는 거죠. 다음에 마는 사적 기부금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 자, 이런 거하고는 지금 상관없죠.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사적인 기부금 제도가 뭐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지금 이 나머지 잔여분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보자는 것은 이 사람들의 이제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를 보자는 거지 무슨 사적 기부금 제도를 활성화시키자 이런 얘기는 아니었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문제지만 쉽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A의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 자, A는 뭐죠? 선거보조금이에요. 이 선거보조금은 맨날 주는 게 아니라 언제 주는 거야? 선거 있을 때만. 자, 그건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제 그 일문단에서 그랬죠? 선거라고 하는 것이 정당이 존속하는 뭐다? 일종의 기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라는 게 정당에게 있어서는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바로 갈게요. 2번 보세요. 2번. 자, 2번. 현대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이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선거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일문단에서 보면 돼요. 정당의 존속, 이유. 정당이 왜 있냐? 존속 이유, 결국 이거는 선거 때문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자, 4번은 우리가 이제 아까 봤었던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기준.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서 보도록 할게요. 기역은 원내 의석수죠. 자, 이거는 왜 그럴까요? 유권자들의 무엇을 위해서? 자, 지문에서 다시 확인해줘요. 정치적
지지 의사를 반영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득표율이죠. 자, 원내 의석수만으로는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선호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어떤 거였냐면은 당선은 됐는데 이 사람의 득표율이 낮아요.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자,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득표율로 따지자라는 그런 경향도 있었고, 그다음에 디귿이 뭐냐? 최소 수액의 원칙. 이건 왜 그랬었죠? 소수 정당이나 신생 정당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썼었죠. 자, 요 정도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서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선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은 정당별로 국고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여 선거 구간의 유권자 편차를 해소한다. 자, 그런 건 아니죠. 선거 구간의 유권자 편차가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니은이라고 볼 수 있죠. 지역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거죠. 자, 니은은 모든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균등하게 지급하여, 뭘 균등하게 지급해요? 득표율에 따라서 주자는 건데. 자, 디귿은 정당별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여 대통령이 소속된 집권당을 우선 줘. 뭔 대통령이 소속된 집권당이야. 소수정당, 약한 정당, 이런 거를 이제 보존하다는 거지. 4번, 기업과 니은은 전체 유권자의 의사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여 환경 문제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쟁점을 내는 정당을 우선시한다. 이거는 뭐야? 디귿, 신생정당. 그러니까 디귿과 연관된 거죠. 자, 그러면 5번이 정답이겠네. 보시죠. 니은과 디귿은 원내 의석을 갖지 못한 정당에도, 자, 20석이 안 돼도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여 소수 유권자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의도. 그렇죠. 그래서 득표율에 따라서 또 최소수의 원칙에 따라서. 자, 요 내용을 좀 정리하면은 쉽게 이해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어휘 문제. 자, A가 뭐였었죠? 직면이야, 직면. 자, 그래서 4번은 5번 맞고. 자, 어떤 일이나 사물을 직접 당하거나 접함. 그렇죠. 직접 당해서 직면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2번은 자, 규율이었죠. B가 어떤 사실을 자세히 따져서 바로 밝힘. 자, 바로 밝힌다라는 건 뭐야? 규명하는 거야. 사실을 규명한다. 규율이 아니라. 규율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제약하는 거죠. 기준 같은 것들.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 C는 조달이었죠. 자금이나 물자 따위를 대준다. 조달한다. 계획이나 방책을 세워 결정한다. 책정. 다음 주저하지 않냐고 딱 잘라 말한다. 단언한다. 단언컨대. 뭐 이런 말들 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이거는 규명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사회문화 11강 강의가 되겠습니다.